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이번 겨울에는 벌레잡이 제비꽃들이 꽃을 정말 많이 피워줬어요. 작년에는 꽃을 피워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조금 서운했는데 올해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키우는 벌레잡이 제비꽃들을 모두 한데 모아보았습니다. 하나씩 품종 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벌레잡이 제비꽃 꽃 피우는 방법이랑 제가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이 벌레잡이 제비꽃들 키우면서 알게 된 노하우들, 특히 번식에 관련된 것과 물주기에 대한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할 품종은 꽃을 정말 굉장히 많이 피워줬죠. 에셀리아나입니다. 제가 벌레잡이 제비꽃을 처음 접한 품종이기도 한데요. 벌써 7년 전쯤에 네이버 블로그 이웃님께서 새 촉을 선물해 주셔서 이렇게 뿔린 거예요. 그동안 식물마켓에서 많이 분양도 해드렸는데요. 아직도 이렇게 많은 개체들이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작년에는 꽃을 보여주지 않아서 굉장히 서운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작년에는 제가 이 벌레잡이 제비꽃들을 모두 실내에서 키웠어요. 빛 조절만 조금 되면 꽃을 피우는 줄 알았는데 이 벌레잡이 제비꽃들도 온도가 내려가야만 꽃눈 분화를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생육 환경은 20도에서 25도가 가장 적합하고 온도가 10도에서 15도까지 떨어지면 그때 꽃눈을 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꽃을 피워주게 되는 거예요. 에셀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촉 하나에 꽃을 한 번만 피우는 게 아니고 꽃이 지고 나면 그 아래에 있던 꽃봉오리가 또 올라와서 꽃을 피우고 계속해서 꽃을 피워주기 때문에 2달 정도는 계속 이런 예쁜 꽃밭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벌레잡이 제비꽃들이 꽃을 피우지 않는 가정에서는 온도 변화가 조금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베란다에 두시면 가장 좋겠죠. 그런 환경에서 한번 관리를 해보시면 예쁜 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옆쪽에는 잎꽂이를 통해서 번식해 놓은 에셀리아나 애기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잎꽂이까지는 성공하셨는데 저렇게 성체까지는 좀 키워내기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잎꽂이를 성공해서 애기촉이 된 상태부터 1년 정도 키우면 저기 보시는 밭대기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떻게 키우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습 관리만 잘 해주면 되거든요. 요 물 관리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가 관리 방법에서 한 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트레드 폼입니다.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한 1년 반 정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개체 역시 네이버 블로그 이웃님이신 랑자님께서 한 촉을 키워보라고 선물로 주신 건데 그동안 정말 많이 번식을 해두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꽃을 보여주지 않고 이번에 추운 베란다에서 관리했더니 이런 예쁜 꽃을 피워주었어요. 에셀리아나에 비해서 꽃의 화색이 굉장히 어두운데 모양은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약간 정방향이 아니고 아래 위로 길쭉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체 같은 경우에는 에셀리아나와 비슷한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잎의 색감이 살짝 더 어두워서 굉장히 유니크하더라고요. 며칠 전 영상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노트레트 폼도 잎꽂이를 통해서 많은 개체로 불려두었었는데 요거를 옮겨 심는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얘들은 좀 어려서 꽃을 안 피울 줄 알았는데 베란다에 놔뒀더니 이렇게 꽃대를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 2주 정도 지나면 예쁜 꽃밭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트레트 폼 이파리들을 좀 떼어서 이렇게 다이소에서 파는 새싹 재배기 여기에다가 수태를 이용해서 잎들을 올려두었는데 이렇게 예쁜 새끼촉들이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얘도 여기서 한 1년 정도 키우면 아까 보여드린 이 개체들만큼 덩치가 커지는 거예요. 이 개체들도 에셀리아나와 로트레드 폼이랑 덩치가 조금 비슷하죠. 엘러시에라는 이름을 가진 벌레잡이 제비꽃이에요. 엘러시에라는 품종 안에도 화색이라든지 잎색에 따라서 여러 품종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살짝 어두운 잎을 가진 애가 익심필판이라는 나름 유명한 그런 개체이고요. 이렇게 약간 초록색을 띠고 있는 개체는 어센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체 같은 경우에도 랑자님께서 선물을 해주신 건데 얘네는 제가 이번에 조금 번식을 시도해보고 있어요. 한 촉씩만 키우다 보니까 이번 여름에 좀 많이 물러서 보낸 개체들이 있거든요. 보험 삼아서 이렇게 이파리들을 떼어서 이렇게 올려둔 상황입니다. 이 번식에 관한 내용도 잠시 뒤에 조금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셀리아나에 비해서 덩치가 조금은 큰, 그러니까 중형 품종에 속하는 그런 벌레잡이 제비꽃입니다. 이름은 모라넨시스라고 부르고요. 요즘에 꽃시장이나 집 앞 화원에서도 종종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품종이에요. 그런데 모라넨시스라는 품종은 따로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름이 페이크 레저라고 하더라고요. 벌레잡이 제비꽃들도 마니아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진짜 모라넨시스는 찾아보기가 조금은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름은 조금 달라도 꽃의 색깔이 너무 예쁘고 잎들도 어느 정도 좀 큼지막하고, 특히 중형종 이상으로 갈수록 벌레를 정말 잘 잡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라넨시스 같은 경우에는 딱 중앙에 요거 하나만 꽃을 피워주었잖아요. 지금 아구찜 용기에다가 제가 요거를 키우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을에 한번 이 촉들이 너무 빼곡하게 자라 있어서 자리를 좀 재배치를 해준 상태예요. 이 중앙에 있는 얘만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서 건드리지 않고 놔뒀는데, 아마 뿌리가 좀 건드려져서 얘만 꽃을 피운 것 같습니다. 얘도 추운 베란다에 놔두긴 했는데 꽃을 피우지 않는 걸로 봐서는 뿌리의 손상도 꽃을 피우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티나입니다. 이 티나부터는 이제 약간 대형종에 들어가는 그런 품종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 티나 같은 경우에도 가운데에만 꽃을 피웠잖아요. 아쉽게도 이제 꽃이 조금씩 지고 있는데, 이 품종 역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모라넨시스 다시 심어주기 할 때 같이 작업을 해줬거든요. 중앙에 있는 애만 건드리지 않고 나머지 애들은 공간을 조금 벌려서 이렇게 예쁘게 심어주었는데, 얘도 뿌리가 좀 건드려지지 않은 요 중앙에 있는 개체만 꽃을 피워주었습니다. 티나 같은 경우에도 화원에서 쉽게 보실 수 있는데 꽃의 색감이 굉장히 옅고 이렇게 핏줄 같은 게 좀 보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이제 벌레잡이 제비꽃 중에서 가장 큰 잎을 가지고 있는 기간티아라는 품종입니다. 이 기간티아 같은 경우에도 제가 키운 지 3년 정도 넘어가는데요. 얘를 정말 잘 키우다가 이번 여름에 좀 많이 물렀어요. 그래서 딱 모촉 하나만 살아남고 곁에 자라나던 새끼촉만 이렇게 하나 살려가지고 보험 개체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름에 거의 물러서 다 죽을 뻔한 개체인데 그래도 이렇게 단독으로 심어주고 관리를 했더니 이제 건강을 많이 되찾았어요. 아직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방금 소개해드렸던 티나보다 조금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생지에서는 잎 하나가 손바닥만하게 자라거든요. 덩치는 커도 꽃은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특징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좀 관리를 열심히 잘 해서 덩치도 키우고 내년에는 첫 꽃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아프로디테입니다. 이 아프로디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벌레잡이 제비꽃들과 다르게 잎이 조금 길쭉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점액질을 굉장히 많이 배출을 해서 날벌레들도 정말 잘 잡거든요. 그래서 예쁜 모습도 보고 싶으면서 실제로 벌레를 잘 잡아주기를 원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품종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제 채널을 오래 시청해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살짝 큰 토분에 한 6, 7촉까지 빼곡하게 키웠었는데 역시 지난 여름이 너무 더웠잖아요. 그때 거의 다 물러버리고 이렇게 딱 한 촉 살아남았습니다. 그래도 얘 같은 경우에도 잘 관리를 해서 꽃까지 피워주었는데요. 다시 개체수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품종은 프리뮬리 플로라 로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품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설명해드렸던 품종과는 다르게 수생으로 키워야 잘 사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구멍이 없는 이런 라면 그릇 여기다가 수태를 채우고 물을 자박하게 이렇게 채워놓은 상태예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여름에 좀 물러가다가 딱 이렇게 3촉 살아남았거든요. 그래서 잎꽂이를 조금 해서 이렇게 새끼촉들도 많이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추운 베란다에서 놓고 키웠지만 아쉽게도 꽃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덩치를 조금 많이 키운 후에 내년이 되어야만 좀 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이 애기촉들도 좀 덩치가 커지고 꽃이 겹꽃으로 피고 약간 장미처럼 피거든요. 그래서 프리뮬리 플로라 로즈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정말 예쁜 꽃 내년에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에셀리아나 소개를 할 때 벌레잡이 제비꽃 꽃 피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드렸기 때문에 살짝 패스를 하고요. 이제 번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파리들을 떼어서 지금 번식을 시도하고 있잖아요. 이 번식 같은 경우엔 1년 내내 잘 되긴 하지만 제 경험상 겨울에서 초봄에 하는 게 가장 성공률이 높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텐데 이 에셀리아나 같은
같은 작은 품종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의 잎과 여름 잎이 조금 달라요. 지금은 겨울 잎이라서 이렇게 잎이 살짝 작아지고 오동통하거든요. 여름에는 조금 더 널찍하고 얇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여름 잎으로 잎꽂이를 하게 되면 조금 실패율이 높더라고요. 잎이 금방 말라버려서 새끼가 나오기 전에 고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은 힘든 것 같아요. 대신 이렇게 겨울 이후가 되면 오동통한 잎으로 변하게 되고 조금 작아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안에 수분도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겨울잎을 활용해서 잎꽂이를 했을 때 훨씬 성공률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잎을 억지로 떼서 번식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밭대기를 만들어서 키우다 보면 이런 가장자리 어떻게 생겨났는지 모를 이런 새끼들이 엄청 많이 생겨요. 이런 애들도 어느 정도 덩치를 키운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애기들처럼 수태 위에다가 올려두시면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잘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꼭 수태로 이 벌레잡이 제비꽃을 키워야 되나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흙을 한번 키워본 적은 있는데 물 관리하기가 저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물론 고수님들은 정말 사냐초를 기반으로 한 그런 야생화 흙에서 굉장히 예쁘게 건강하게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수태로 키우셔도 되고 물 관리에 조금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흙으로 키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까지는 항상 이런 밭대기를 만들 때 꼭 물구멍이 있는 이런 용기에 심어서 물받침을 놓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키워보니까 물구멍이 없이 이렇게 수태를 깔고 그 위에 새끼촉들을 얹어놓고 물을 좀 자박하게 줬다가 얘가 다 증발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또 바삭해지면 물을 좀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한번 관리를 해가면서 키우는 개체가 여기 있는데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굳이 물구멍을 내지 않고 키우셔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물을 주실 때 정말 완전히 잠겨있게 하진 마시고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얘네가 물에 다 잠기게 되는 정도라면 이 용기를 살짝 기울여서 물을 버려주시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개체들 있잖아요. 특히 작은 애들을 지금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화분째로 이런 좀 깊이가 있는 유리 용기라든지 컵 안에다가 이렇게 토분째로 얹어놓고 키우고 있잖아요. 이것들 같은 경우엔 제가 지난 여름에 물러 죽을 뻔한 애들을 불 안에서 다 이렇게 해놓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름에 온도가 너무 높을 때 물을 위에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이런 입장과 입장 사이에 물이 고여 있다가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곳부터 물러지기 시작하면서 고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요즘에 위에서 물을 주지 않고 저면관수로 물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저면관수도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더라고요. 물에 담갔다가 물을 다 먹으면 꺼내서 다시 이렇게 물그릇 위에다 올려주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귀찮아서 생각해낸 방법인데 이렇게 토분에 심어져 있는 이런 개체들을 좀 크기에 맞는 이런 컵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옆에서 물을 살짝 주는 거예요. 여기에 닿지 않게 물을 주게 되면 한 어느 정도 차오르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게 한 1분 정도 놔뒀다가 얘를 또 꺼내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잡고 물만 이렇게 다 따라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다 따라 버리지 않고 살짝 밑에 고여 있어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수분이 너무 증발하는 것을 막아줘서 더 건강하고 성장률이 빨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촉씩 키우는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면관수로 지금 키워오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벌레잡이 제비꽃 품종 소개도 한번 해보고 제가 그동안 키워오면서 습득한 노하우도 한번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새끼촉들도 정말 많아져서 공간이 많이 부족한데요. 이 개체들 좀 잘 키워서 봄쯤 되면 분양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키우는 벌레잡이 제비꽃이 아직 꽃을 피우지 않았다면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베란다로 얼른 내보내서 예쁜 꽃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